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8일 막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루종일 그 검수완박 얘기, 그 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런 뉴스들이요 그야말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수완박, 그 다음에 김호수 사태, 이런 얘기는 제가 이미 한번 해드렸고, 오늘 심야 방송 일부에서는요 그러한 큰 뉴스를 제외하고 윤석열 당선인, 그 다음에 일정, 동정,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등판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 이런 보도가 TV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특혜 취업 의혹, 이게 이상직이잖아요. 이상직의 입에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보도가 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상직 이미 실형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상직 의원이 입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자, 이게 말하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물론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비리 의혹일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직 의원의 입이 굉장히 관심이 된다라고 하는 또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이제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했어요. 여기에서 몇 마디 입장을 남겼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국민 위대함 함께하면 위기도 기회가 된다.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국정 운영을 풀어 나가겠다. 그러면서요, 자기 희생과 헌신, 부활은 그리스도 정신의 요체로 예배 책자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라는 당부를 읽었다. 저에게 맡기신 임무를 잘 새기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겠고,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함께 해줄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요, 한국 교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실천해 오고 있고,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고, 우리 사회의 아픈 보듬고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 앞에 있고, 대내의 환경은 엄중하고 저성장 양극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키트를 닦는 데에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함께한다면 모든 어려움과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런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에 맞는 이런 이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오늘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다 실패한 국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위기 언제 있었습니까? 가장 큰 위기죠. 그래서 이 위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는 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많겠지만은 사회 통합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선거 유세 때부터 이 통합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늘 또 통합의 중요성을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통합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데요. 이 기독교나 또 이 천주교를 믿지 않는 분들, 그러면서 불교를 믿는 분들은 또 이 부처님 오신 날 윤석열 당선인,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는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하루 전날인데 이 서초동에 동네에 이렇게 동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 몽마르트를 산책을 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러니까 오후 2시쯤 이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반려견 토리를 데리고 몽마르트 공원을 산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화로 이 청문 관련 상황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말 일정이 언론에 나오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대광 초등학교를 비공개로 찾은 바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뭐라 그럴까요? 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토리를 데리고 몽마르트를 산책했다. 이거를 지난달 13일 날에는요, 한강공원을 토리하고 산책했는데, 그때는 당선인이 혼자 산책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김건희 여사와 둘이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TV 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는 다음 주에 등판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언제냐? 쉽게 얘기하면요, 다음 주 4월 21일 날인데, 돌아오는 주 내일 모레 20일이 이제 수요일입니다. 4월 20일 날 나올 가능성이, 공식적인 등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TV조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날이 42주년 되는 장애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이 장애 인식 개선, 인권 신장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하면 약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까지 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최근에 당선 이후에 내놓는, 특히 최근 인스타를 통해서 내놓는 SNS 메시지를 보면 환경 문제, 그리고 동물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또 약자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로 중심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약자, 그 다음에 동물권 같은 분야에서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SNS 내용을 보면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하고 적힌 상장과 함께 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나온 바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동물학대범 처벌 관련 청원을 내걸고 열심히 퍼다니며 분노했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싸움이다, 이런 글도 올린 바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 동물 보호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았고, 자, 이래서요, 이 동물 보호단체 후원도 또 오랫동안 해왔고, 이러다 보니까 약자, 환경, 동물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활동을 이어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TV조선이 한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선인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일정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의 날, 다음 주인 4월 20일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계기로 해서, 이날을 계기로 해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5월 10일 날 취임식 참석은 이미 이제 당연한 것이고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데, 자, 가만히 있다가 5월 10일 날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면 언론의 관심이 윤석열 당선인이 주 포인트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 포인트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좀 이 5월 10일 공식 취임식 전에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부러지게 딱 현재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어떤 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과 논란, 아직도 좀 남아있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이 우려가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일찍이부터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말하자면 등판을 저는 주장해 온 사람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 선거 때는 선거라 하더라도 3월 9일에는 일단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잖아요. 당선됐고, 그렇다 본다면 이제 더 김건희 여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중요한 것은 5년간의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냐,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언제 나오든 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민주당은 무조건 하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반대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특징이잖아요. 딱 프레임 걸어놓고 끝까지 5년 내내 비판을 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물론 비판 소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비판이 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의 전개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 기법, 이런 거는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야 되겠지만은, 비판이 두려워서 활동을 자제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정된 5년 내내 이어질 비판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심이 돌아서게 돼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갖고 민심이 돌아서느냐,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 국민과는 한번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진 면목을
판단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소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소통 시기는 이제는 당선이 된 이상, 3월 9일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이상은 저는 조조익선,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지 않네. 민주당과 현 여권에서 비판했던 그 소재들이 이건 정치적인 비판이네. 이건 잘못됐네. 이런 인식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요, 해외 여론이 특히 또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개선되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의 흐름, 그 다음에 해외 언론에서의 어떤 좋은 이 보도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윈윈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저는 크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한꺼번에 탁 무슨 뭐 본물 터지듯이 나오지 않잖아요. 서서히 시간이 걸릴 거라 이거죠. 거기에 바로 이제 홍보 전략과 홍보 기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좋은 전략과 정책으로 이 김건희 여사를 우리 국민 앞으로 가까이 가져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는요, 4월 20일이라 하더라도 5월 10일 기준으로 하면 20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늦지 않게, 그리고 타이밍을 이 장애인의 날 이거 정한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지나치게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등판을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요, 그렇게 넘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넘어갈 듯 하다가 진가를 알게 되면 결국 돌아온다.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다음 주 등판 이제 더 이상 늦지 않게 그야말로 꼼꼼하게 잘 대책을 준비해서 등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뉴스는요,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해드렸는데, 어젯밤 거의 12시가 다 돼가지고요, 이 김재원 의원, 대구시장에 출마했죠. 그래서 대구시장 이번에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이 3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밤에 김재원 이 예비 후보가요, 느닷없이 밤 12시가 다 돼서 이 유영아 예비 후보한테 우리 단일화 하자,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그 전에는 단일화 이거 안 하겠다,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향점이 너무나 다르다. 그런데 어제 심야에 단일화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전에요, 유영아 예비 후보가 오케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분이 승자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이 3자 경선으로 진행될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는 점을 보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선 방법은 당원 50%, 그 다음에 시민조사, 여론조사 50%, 이 합산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페북에 올린 김재원 예비 후보의 입장을 보면요, 그동안에 유영아 예비 후보는 출마 경위와 지향점이 달라서 단일화 필요성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대구 시민이 시장 선거를 걱정하고 이 황망하고 절박한 시기에는 화이부동의 마음으로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의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 책임 당원 투표는 기폐부되어 있는 안심번호 당원 명부를 활용해서 양자 대결 여론조사로 가름하자.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는 시간상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선전화 또는 언론사 발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사전 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17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입니다, 단일화 협상이 타결이 되고, 월요일인 18일 여론조사 기관 선정과 신고가 이루어져야 21일과 22일 실시되는 경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시작 전날인 20일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협상 기한도 제시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유영아 예비 후보 입장문을 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김 예비 후보를 만나겠다. 그리고 당 경선이 임박한 만큼 김 예비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대구 시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그러면서요, 앞서 단일화 제의가 들어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대구의 부활을 바라는 대구 시민과 당원 동지들이 애정어린 충고를 받아들여서 김 예비 후보가 단일화 제의라는 이 결단을 내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저 역시 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요, 이제 3파전에서 2파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의 최근의 입장을 보면요.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적이라는 박심, 윤심팔이 선거가 되어 있어 참으로 유감이다. 저는 오로지 홍심으로만 대구 당원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금 이제 시도지사들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데 강원지사 공천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단식 농성을 김진태 의원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 김진태 의원, 황상무 전 KBS 안과 이제 단순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경선 공천 과정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렇게 가면 본선 필패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반칙과 특권을 갈아엎기 위해 등장했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정권 교체를 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면서요,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뉴스는 말이죠. 지금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이 합당이 말이죠. 빠르면 내일 공식적으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격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합당이 당직자 7명 고용 승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보고를 받고 굉장히 격노했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을 급파하는 상황에 이르는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급진전을 이뤄가지고 결국은 이 당직자 승계 문제도 대부분 마무리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적인 이제 합당 선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스타항공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 여러분들 참 말도 많고 탈들 많은 이스타항공인데, 왜냐하면 이스타항공 실소유주가 누구예요? 이상직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상직 의원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 특히 정치적으로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현 정부 들어서자마자 본래 이상직 의원은요, 19대 국회에 처음 입성할 당시에는 박지원계 또는 정동영 계열로 인사로 인정이 평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선에 탈락해가지고 이스타항공 회장직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니까 갑자기 말이죠, 이 중책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바로 또 이어서 말이죠, 이 전주에서 말하자면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뭐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챙기느냐, 딱 보니까 사위가 이 이상직 의원이 있는, 즉 이스타항공, 이 실소유잖아요.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 타이이스타에 취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진공 이사장 이거 가고, 그 다음에 전주에 공천을 받고, 이게 사위 특혜 취업에 대한 대가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외부적으로 다 이제 드러나게 됐고, 결국은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주간 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문정권 또 다른 의혹 타이이스타 이상직의 입을 주목하라, 이런 제목하에 곽승한 기자의 기사가 굉장히 강하게 타이이스타 의혹을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스타 항공의 수사는요, 이 노조 측에서 고발을 함에 따라서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지체를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상직 의원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의 이제 핵심을 보면요, 지난 1월 달에 이스타항공 자금 555억 원을 횡령 폐임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이상직 의원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영치금이 현재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항공사의 오너 출신한 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의 키맨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이제 이상직 이런 관련 의혹들이 종착지가 결국 이상직 의원이겠느냐? 아니될 거란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적지 않은 정치권, 사정기관 관계자, 언론사 기자들이 이상직 의원은 임을 주목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타항공이 새로운 이제 회사로 넘어갔어요. 새로운 회사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주식회사 성정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스타항공을 말하자면 이제 다시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성정이라고 하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회사에는 대부분 이상직 의원이 사람들이 그대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정은요, 골프장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업체예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인수를 했어. 그래서 아직도 이상직 의원의 사람들이 그대로 포진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영향력을 이 성정이 인수하는데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주간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우선 이 새 주인을 만난 이스타항공은 이제 5월에 재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이 여전히 타이이스타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타이이스타 사건의 핵심은 뭐냐? 첫째가요,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통해서 태국에 타이이스타를 진짜 설립했는지 여부. 두 번째, 타이이스타 설립금 71억 원, 이게 도대체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세 번째, 타이이스타에서 전무로 근무한 바 있는 대통령 사위 소모씨 특혜 지역 의혹, 이 세 가지가 수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에요, 전주지검이 수사 중단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니까 지난 1월 달에 이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지만은요, 그게 아니고 이 검찰의 설명을 보면 그 당시 형사사법공조 요청 때문에 공소 요청 후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수시로 이 형사사법공조 회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청 자료가 국회로부터 회신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게 전주지검의 공식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태국 정부에서 이 타이이스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전부 제대로 도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사사법공조 이 문제 때문에 수사를 중단한 게 아니라 기소 중지 처분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상직 타이이사가 이제 타이이스타 수사가 제대로 되면 이상직 의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인척까지 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요, 수사를 대충 종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렇지만은 검찰도 빼도 박도 못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검찰 수사가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말이죠, 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전주지검에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 고발장을 제출했던 박이삼 전 노조위원장이 느낀 바에 의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검찰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더라. 예. 그래서 검찰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제대로 비리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특히 검찰이 말이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뭐냐? 타이이스타 설립금 71억 원이 이스타항공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이게 상당히 큰 거 아니냐, 여기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는 왜 그러냐, 이상직 의원의 조카 이모 씨가요, 현재 구속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조카가 뭘 했냐면 이스타항공에서 재무팀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카 압수수색을 통해서 노트북을 압수수색 당했어요. 전부 다 압수수색 당했어요. 이 노트북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회사 자금 흐름이 쏙쏙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증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검찰이 딱 입수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조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이상직 의원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이상직 의원의 조카 압수수색 당한 노트북에서
이 관련 자금 흐름 이 검찰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조카 이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상직 의원 측, 그리고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두 회사, 즉 이스타항공하고 타이스타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문 대통령 사위가 취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이전인 2016년하고 2017년 당시 이스타항공은요, 이 IR 자료에 직접 해외 방콕 LCC 법인 설립을 공언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간조선이 입수한 이스타항공의 IR 자료, 이스타항공의 IR 자료 파워포인트는요, 방콕을 통해서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 전략적 교도부를 활용한 신규 시장 선점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료도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스타의 정체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71억 원의 자금으로 이 설립이 됐는데요. 타이스타 4년 사이에 말이죠. 이 판매 관리비로만 얼마가 나갔느냐? 6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판관비로 다 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이상직 의원의 비자금 절수지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 회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임원으로 일했다? 이러니까 의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정식 운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타이스타는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이후에 태국 총리실 직속 기관인 태국투자청의 승인을 받아갖고 태국 당국으로부터 세제감면, 비자갈급 이러한 각종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위에 관한 의심, 이것이 이제 검찰에서 생각보다도 많은 정보와 자료를 딱 이 노트북을 압수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썼고, 이런 걸로 본다면 사위의 이 특혜 의혹,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특혜 의혹,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깊숙이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사위 문제가 이제 제대로 수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추가 이 범죄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다 하더라도 울산시장 사건이라든가 월성 원전이라든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사위의 이 타이스타 취업 특혜 의혹과 그 다음에 이상직 의원의 공천, 그 다음에 중진공 이사장, 이런 것들의 대가성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옥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국민이,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마하는 사람들이요, 시험을 봤어요. 이 공직자 자격시험 PPAT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 응시장에 유승민 의원도 직접 가서 격려를 했어요. 현장에 가서 응원을 좀 한 거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가지 못하는, 유승민 의원은 이제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가서 응원을 했고요, 인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산 이런 시험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유승민 의원이 직접 가기가 어려우니까 유승민 의원의 부인하고 유담씨, 아주 인기 좋잖아요, 젊은 유담씨가 일산 시험장에 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워낙 유담씨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언론에 아주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요, 인스타에 뭐라고 인사말을 올렸냐면, 이른 아침부터 PPAT 시험을 보느라 수고가 많다. 수원에서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방송 출연 때문에 일산에는 본인 부인과 딸이 대신 인사를 갔으니 모두 다 잘 되시기를 바란다. 함께 뛰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유담 씨는요, 이 후보들한테 힘든 정치 그만하고 좀 쉬시라고 말렸는데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하셨다. 정말 어려운 도전이란 걸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자청해서 이렇게 나왔다. 아버지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중요 선거 때 딸 유담 씨가 나와서 상당히 아빠를 지원하는 모습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 1부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는 정호영 이 보건장관 후보자 이 관련 의혹 여러분께
해석에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반응들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